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으로 토마토랜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쉬운 이슈들 정말 재밌게 풀이를 해드리니까요.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또 이슈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이 직접 고르신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자력, 미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해소 기대. 저도 한 매체 단독 보도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분쟁이 좀 해소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 한수원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이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에 미국 네.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 로얄티를 내라. 네. 아니면 우리 기술이니까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속템표를 쓰면 좀 땡깡을 부리겠다라고 좀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수출에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화면 하나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요게 이제 저도 그 서칭을 하다가 이제 찾게 된 자료인데 이게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들이고 2010년, 2013년 요때 당시에 이 원자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 해가지고 나온 글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까맣게 밑줄 그어진 부분만 보시면 네.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여기 한번 읽어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형 표준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센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천 기술, 기초가 되는 기술은 우리 거니까 니들이 만약에 뭐 APR 1400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은 이거를 건설하는 설계도는 우리 거지 않느냐. 네. 설계 기술 우리 거잖냐. 그렇기 때문에 안 쓰지 말거나 아니면 우리의 허락을 좀 받아라. 뭐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아쉬운 것들이 그런 네. 거죠. 이게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원천 기술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21세기인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사의 전신이 C라는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우리 회사의 전신 기업의 설계를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기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로얄티를 우리가 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 10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자꾸 태그를 걸게 되면은 물론 건설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연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기 지연으로 해가지고 그로 인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주한 국가가 만약에 이번에서 또 언지를 하게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는 쪽과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례로 지금 우리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운이 좋게 정말 운 좋게 TDK 원전 수주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가 받을 수주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 1차 수주, 2차 수주, 3차 수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발주가 진행이 됐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2차 발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이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의 미쓰비시사와 네네. 협상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튀르키예가 2천만 불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쓰비시가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와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2천만 불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쓰비시사가 3,500만 불을 줘야 되겠다. 이러다 네. 보니까 가격 협상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로 이게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수의 계약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당사자를 콕 지정을 해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이라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 우리나라와만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MOU 단계고,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쯤 되게 되면은 정부 간의 협상, IGA라 그러거든요.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거의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관련주는 최근에 와서 좀 움직임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2009년인가요? UAE 바라카 원전. 네. 이때 당시에 그 원전 수주 20조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서 그때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 두산중공업이었죠? 많이 갔죠. 이런 종목들이 네. 급등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뭐 급등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두산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 주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탈탈 원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확정 수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터키 수도 4기가 진행되거든요. 네. 4기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최소 30조예요. 30조고,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2기 일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 15조. 그러면은 최소 45조에서 60조가량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만 하더라도 바라카 원전이 20조였기 때문에 3배 정도 되는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지금 한수원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일단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원천 기술 문제를 해가지고 네. 잡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계약을 뺏긴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국가에서는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것도 리스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일정 비율의 지분을 인정을 해서 수주를 네. 받게 되면은 일정 부분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어쨌든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설계 기술과 시공 기술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 시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공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설계까지 가져오게 되면 1차적 수주를 받을 수가 있고, 이걸 못 받게 되면 시공만 하게 되면 2차적 수주로 밀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그 이집트 엘다바 원전 최근에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1차적 수주를 가져갔어요. 네. 가져갔는데 1차적 수주 금액이 35조예요. 근데 2차적 수주는 3조가량이 되거든요. 네. 금액이 떨어지네요. 금액이 훅 떨어지죠. 네. 물론 3조라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35조하고 3조를 비교했을 때 금액이 훅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차적 수주 나쁜 건 아니지만 1차적 수주까지 가져와야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결론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력을 해가지고 1차적 수주까지 가져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어떤 이 불협화음은 빨리 해소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이제 다시 폴란드 얘기로 넘어오게 되면, 폴란드 같은 경우 한수원 사장님이 2+2를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원전이 두 기 이런 식으로 2+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주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미국과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1차 2기는 미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폴란드 총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2차적 수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인지 방산 협력이었던 기브인 테이크 성격으로 해서 2차적 수주는 우리나라를 줬어요. 근데 한수원 사장님이 2+2를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2차적 수주에 2기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적 수주가 남았어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 사장님이 2+2를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2+2를 받게 되면 이게 최대 70조까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체코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폴란드가 되면은 체코도 거의 99.99%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두쿠보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놓치기가 상당히 좀 아깝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전국에서도 한수원 사장님이 그 체코로 가셔가지고 이 두쿠보니 지역에 가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체코의 국기가 또 아이스하키거든요. 네. 거기에 또 후원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쏟아부은 정성이 있기 때문에 뺏기게 되면은 한수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력을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SPV 그 특수 목적법인 방식을 해가지고 49%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어요. 원래 그게 아니었을 때는 거의 99.9%, 자꾸 제가 99.9%를 그러는데 99%는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거의 갔었어요. 거의 네. 된다, 거의 뭐 넘어갔다 봤어야 되는데, 한데 발주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이게 기울기가 좀 많이 좀 우리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49% 지분 인수 방식을 제안으로 했고, 이거를 한손 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안심은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결론은 그거야. 폴란드가 2+2가 된다? 그러면 네. 체코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원전 수주 금액은 85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앞으로 루마니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뭐 SMR 쪽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00조 목표도, 물론 100조 목표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100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는 제가 봤을 땐 기대를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원자력이라는 게 정치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이제 건설하게 되고 이거를 유지 보수까지 뭐 30년 전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건설을 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비를 발주를 준 나라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폴란드가 뭐 그럴 가능성 아예 이제 뭐 0%가 됐지만, 원래는 한국, 미국, 프랑스가 아니라 여기 중국, 러시아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지는 그 중국은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이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어떤 그 기자잡들과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또 공유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뭐 헌신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인데, 중국은 그게 거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탈락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을 갔는데, 거의 뭐 우리는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혼자 하거나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랑스만 제일 이제 어찌 보면은 불리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사우디 얘기로 오게 되면은, 사우디가 어쨌든 중국이 수주를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었던 지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원자력은 결국 핵무기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게 순위파 시아파까지 얘기가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멀리 가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란이 시아파고 아마 사우디가 순위파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저희 쪽이 좀 헷갈리는데, 아마 네. 종파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은 사우디도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우디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사우디가 IAEA 핵사찰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해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런 연유로 해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UAE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UAE 바랄카 원전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길어지죠. 이게 원전 얘기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조선과 원전은 타 전문가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네. 길어지는데, 저희가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길어졌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네. 원전에 대한 수출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팀장님이 참 여러 곳을 다 건드리면서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좀 핵심적으로 보자면 네. 이제 원전 수출 100조가 결국에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네. 보니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분쟁을 해소하는 게 더더욱 더 중요성을 갖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네. 대로 원전 수출이 나올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데 원전 종목들에 대한 선택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종목이 제일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목을 뭐 본인 성향들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네, 빠질 수가 대장주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1차측 수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 개통이라고 하는데 1차측 수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냉각제 펌프라든지 가압기라든지 제공 같은 이렇게 비싼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만든다? 잠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한다. 제조네요. 생산한다, 제조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2차 개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자재. 그러니까, 1차 측 수준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로 내부 열 제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자에 들어가는 중요 기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개통은 기자재라든지 시공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원전 주기기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성 파워텍을 말씀드릴 건데 보성 파워텍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이게 원자력 발전소 보기에는 외부가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콘크리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게 철 구조물 안에서 콘크리트를 부은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철 구조물 생산을 누가 하냐? 보성 파워텍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측 수주 같은 경우도 보성 파워텍을 봐야 되는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에서 그 최근에 이제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이런 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한 100개 정도 기업들 육성을 한다는 그런데 보성 파워텍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난번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 그때 제가 G2 파워 말씀드렸는데 네네.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슈 관련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 파워텍, G2 파워, 한전기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우리가 1차적 수주를 갖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 설계 네. 요거는 한전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 설계에 따라서 원전 주기기를 만드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수주를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해상풍력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아까 1차 수주 금액이 상당히 좀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성 파워텍이나 G2 파워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원전 종목들 가운데 좀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좀 토픽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원전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꼽아주시겠어요? 이 웨스팅하우스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는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한전기술이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탑픽으로 한전기술을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어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될 것 같아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유일의 원자로 설계 업무를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종합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 과거지만은 예전에 UA 바라카 원전 이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설계도 한전기술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측 수주 같은 경우에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2차측 수주 같은 경우에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터빈 건물 시공도 하거든요. 근데 터빈 건물 시공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에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원전 관련되면 좋은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시공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건설사들도 방금 말씀드린 세 개 기업, 요 기업들도 수혜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럴 때가 좀 기회일까요, 팀장님?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좀 느긋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탈탈 원전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2021년도 3월부터 쭉 달렸다가 최근에 쉬었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상승 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에 2021년도 같이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게 천천히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 되면은 7만 5천 부분까지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하고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긴 흐름을 보고 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내년이에요. 네. 내년이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방한 업종군, 섹터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것 같네요. 네, 원전과 조선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원전 관련 종목들 토픽은 한전기술이었고요. 좀 밀릴 때까지 약간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원전시장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들까지 함께 골라봤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